한국 할머니 도시락 하나가 캐나다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톰슨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고 자란 35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밴쿠버 시내에 있는 작은 케이터링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사무실 점심 도시락이나 간단한 파티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나 꿈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를 포함해 여러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으니 다시 시작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캐나다는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서 새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해온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동료였던 박미영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영 씨는 한국에서 온 분으로 저보다 몇 살 어린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위로의 마음이었겠죠. 집에 와서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용기 안에 흰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이 아주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거든요.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작은 계란말이, 그리고 간장으로 졸인 듯한 고기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찌개나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도시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각의 반찬들이 서로 다른 맛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짜고 달고 시고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김치였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망설였는데 한 입 먹어보니 이렇게 깊고 복잡한 맛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칼칼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완벽했거든요. 그날 밤 그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해준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정성과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혹시 누가 만들어준 건지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머니를 꼭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 집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밴쿠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2층 집이었죠.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62세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작은 체구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든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음식 만들기였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특히 손자인 미영 씨 아들을 위해서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부엌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온갖 한국 조미료와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고추장, 된장, 간장은 물론이고 깨소금, 참기름, 마늘, 생강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냉장고에 큰 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각각 담근 시기가 달라서 맛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새로 담근 김치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고 오래 익은 김치는 깊고 진한 맛이 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각 재료가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조리해야 하는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김치를 먼저 볶아서 깊은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여야 진짜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점심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정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상 같았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사람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음식 사업을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이런 맛있는 한국 음식을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개를 저으시면서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30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많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맵기만 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께서 거절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캐나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공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급식 공급업체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몰래 도시락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본 걸 기억해서 한국마트에서 재료들을 구입했죠.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사서 집에서 나름대로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 할머니가 만드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났거든요. 김치의 신맛만 강하고 깊은 맛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어 봤지만 너무 짜거나 너무 밋밋하거나 했죠. 며칠 동안 연습해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맛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시식회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업체의 샘플을 맛보는 자리였죠. 저도 긴장하면서 제가 만든 K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흰 쌀밥에 김치볶음,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보던 도시락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몇 분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는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했고 다른 분은 전체적으로 맛이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계약은 다른 업체가 따냈습니다. 전통적인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공급하는 업체였죠.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할머니의 맛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에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몰래 도시락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기로 한 것이죠. 할머니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몰래 한 일을 들키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급식 공고를 보고 도전했던 일, 혼자서 도시락을 만들어 본 일, 그리고 결국 실패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할머니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들어주시더군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음식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특별한 요리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군요. 캐나다로 이민 온 후에는 더욱 한국 음식이 소중해졌다고 했습니다.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재료 구하기도 어려웠고 맛도 제대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당뇨병에 걸린 후로는 더욱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몸에 좋은 재료만 골라서 쓰고 염분과 당분도 조절해서 요리하셨다고 합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라는 손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할지 걱정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이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이 좋아할 맛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사업을 하려면 우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진짜 맛은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할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업 기회로만 접근했지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환자식과 직원 도시락을 공급할 업체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병원 특성상 영양가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원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할머니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드렸죠. 할머니께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결국 함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진짜로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진심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둘이 함께 K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시식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환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메뉴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재료들을 선별해서 쓰셨죠.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부드럽게 졸인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시식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그리고 다양한 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일주일에 200개 정도의 도시락을 공급하기로 했죠. 할머니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K도시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고 며칠 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분들 중 일부가 한국 음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 냄새가 병실에서 난다는 불만부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불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는 평생 먹어온 음식과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간병인을 통해서 다른 음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했죠. 병원 측에서도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담당자는 저희 음식이 영양학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환자 가족들까지 나서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생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결국 계약 시작 2주 만에 병원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주치 도시락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미리 구입해둔 재료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손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처음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실패하게 되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 계약이 끝나고 며칠 동안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역시 한국 음식이 캐나다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자고 하셨거든요. 저도 솔직히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희 음식을 좋아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에밀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에밀리는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간호사였는데 밤늦게 먹을 수 있는 든든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K도시락이 딱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희 음식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분을 만난 것이죠. 에밀리에게는 특별 가격으로 도시락을 공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주문하시면서 매번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거든요. 특히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야간 근무 후 피곤할 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몇 주 후에 에밀리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저희 도시락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야간 근무하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저희 음식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 먹어도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높고 든든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만드신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은 해장에도 좋다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병원에서만 20명 정도의 고정 고객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간호사와 의사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은 발효식품의 효능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데 김치와 된장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동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추천이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주문하기 시작했죠. 할머니께서도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고객들의 피드백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야근 후에도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K도시락이 병원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고정 고객도 늘어나고 매출도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웃으시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코리안 런치바크스라는 이름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리 지역에 진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체인점으로 이미 여러 도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저가 공급이었죠. 저희가 한 개에 $12에 판매하는 도시락을 그들은 $8에 판매했습니다.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주문 시 50% 할인, 10개 주문 시 1개 무료 제공 같은 이벤트를 연달아 진행했죠.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시락을 직접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맛은 확실히 저희 것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깔끔하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 특유의 깊은 맛은 없었죠. 김치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 같았고 반찬들도 조미료 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배달도 빠르고 포장도 깔끔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 고객 중 절반 이상이 그 프랜차이즈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젊은 직원들은 거의 다 바뀌었죠. 저희에게 남은 고객은 에밀리 같은 충성 고객 몇 분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만든 음식이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에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솔직히 좌절감이 컸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할머니는 좋은 재료만 고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저희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재료의 질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성스러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저도 할머니 뜻에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가면 저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가격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할머니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작은 시험을 해봤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 할머니께서 직접 따라가셔서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었죠.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각 나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왜 이런 조합으로 구성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에밀리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할머니 설명을 들으니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신기해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죠. 이에 용기를 얻어서 저희는 좀 더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병원 휴게실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라는 작은 모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김치가 단순히 매운 배추가 아니라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온 발효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해 주셨죠. 유산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왜 건강에 좋은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담그는지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명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들과 심지어 일부 환자 가족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두 번째 모임에서는 된장과 고추장에 대해 설명했고 세 번째에는 다양한 나물 요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설명을 듣고 나서 한국의 전통 식단이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과학적이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의 조합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외국 음식 정도로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건강하고 철학이 담긴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주물량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프랜차이즈보다 비쌌지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니까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시더군요.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가격보다 품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K도시락은 그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몇 개월 전에 철수했고 저희는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30년 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한국 음식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해준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시거든요. 저 역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